지금 학습 전문가와 심리 전문가가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키우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숙제를 먼저 학교 과제나 네, 얘가 지금 하고 있는 학습시 매일 이렇게 분량 좀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음, 다 하면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영상 같은 거 뭐 유튜브든 뭐 핸드폰이든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네, 그런데 제 딸 같은 영은이 같은 경우에는 어 영상이랑 컴퓨터 게임 이런 건 하긴 해야 되는데 음, 숙제랑 과제는 하기 싫고 음, 그러니까 과제를 하려고 인제 억지로 앉는데 그러니까 음, 오자마자 "나 게임할 거야." 이래요. 다 알면서. 음, 그래서 "아 음, 그 너 과제 먼저 하고 하면 돼." 그랬더니 음, 어떤 때는 "나 그러면 숙제도 안 할 거야. 그 게임도 안 할 음, 거야." 이렇게 반대로 나가고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날은 계속 징징거리다가 숙제를 하려고 앉았는데 인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걸 숙제를 빨리 네, 끝내야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글씨도 음, 이렇게 휘날려서 쓰고 글씨 음, 틀린 것도 지우지도 않고 막 덮어 써서 어떤 게 네, 정답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채점을 해 주잖아요. 이렇게 네, 채점을 해줄 때 "이거 지우개로 고치고 다시 써라." 그러면 또 징징거리고 싫다고 막 그러고 음, 그러는데도 한참 걸리고 그리고 인제 수학 뭐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 다시 읽어 봐." 그러면 막 징징거리는 거예요. 빨리 게임을 해야 음, 되는데 틀린 음, 걸 수정을 하려니까 이게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막 징징거리면서 문제를 읽는 것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니까 막 빼기가 계산이 잘 안 되고 막 이미 징징거리면서 막 네, 읽어야 되는데 게임해야 되는데 이거 틀린 거 고치기 싫은데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돼 버리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숙제를 하더라도 이게 질이 떨어지고 음, 음 대충 과제를 대충 끝내고 빨리 게임을 하려는 이런 것 때문에 음, 공부가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때는 제가 그러면 먼저 게임을 하고 그럼 게임 음, 먼저 해 보고 그럼 숙제를 하자고 했는데 음, 음 그럴 때도 좀 있고 근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럴 바엔 아예 게임을 그냥 원하는 시간 정해진 시간만큼 하고 숙제를 나중에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음, 근데 그렇게 한 경우에는 잠자기 전에 12시에 숙제를 해요. 그러니까 네, 게임하고 막 자기 영상 할 건 다 하고 진짜 네, "너 이제 다 했으니까 숙제해야지." 그러면 네, 미루고 "나 뭐 먹어야 돼. 나 뭐 해야 돼." 하면서 미루다가 자기 음, 한 11 시에서 12시 사이에 막 졸린데 음, 숙제는 해야 되고 막 어떤 날은 숙제를 못 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그럼 너 일찍 깨워 줄 음, 테니까 하고 가라." 근데 그날 아침에도 숙제를 못 하고 그냥 음, 가.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요 부분은 이제, 박사님, 제가 잠깐 어머니한테 네, 얘기해 드리고, 네, 네, 심리적인 얘기해 드리고, 또 박사님도 또 얘기해 드리고 싶으신 거 있으면, 그때 박사님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견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음, 어머니가 속상한 말이지만, 어머니와 아이가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아요. 지금 이런 경우는 평소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이가 평소에 소통을 하고 서로 관계 형성이 좋아지면 이런 문제가 공부하고 별개로 크게 그렇게 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여기 이 문제되는 숙제하거나 이런 문제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 내 아이가 나와 소통을 잘 하고 관계를 좀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내가 노력을 하고 우리 아이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겠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다 감정적이잖아요. 예전에 TV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해서
아이가 숙제를 10분이면 하는 걸 하루 종일 하고 끝내는 못하고 이러던 아이가 학교에 가면 잘해요. 학교 가면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엄마와 아이와의 그 관계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아이와 평소에 관계가 좋은지 아니면 좀 소통을 잘 못하고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박사님. 저는 정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하고 있고 우리 그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 사는 것처럼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을 제가 전에 이제 데이터를 내기 위해 가지고요. 그 백한 계산하는 거, 그 시간 제기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본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어느 순간에 푹 떨어져요. 즉, 그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면 그게 이제 망한 것 같잖아요. 그게 망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번에 이렇게 회복될 때는 이거 원래 기준 수보다 훨씬 높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그게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또 푹 떨어졌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선형으로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거를 이제 그런 데이터로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원이가 어떻게 지내고 영원이가 어떠는지 이제 더 들어봐야 되고 만나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이런 케이스에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요. 지금 소장님 말씀이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영원이가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 공부를 마감까지 미루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면요. 폭발력을 기다리는 아이들이에요. 자기가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 마감 때에 이거를 우리 이때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라도 기를 쓰고 이때는 내가 꼭 하겠지라는 그런 살짝의 기대 심리를 가지고 폭발력을 이 필요한 아이들도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박사님, 네. 저희 딸이 그 폭발력에 해당하는 친구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일을 미루고 왜 아직도 과제를 안 했어? 엄마, 나는 마감이 임박해야 막 머릿속에서 막 떠오른대. 지금은 아무리 검색하고 뭐랄까 막 해도 안 떠오르는데 시간이 촉박해지면 그때부터 창작 욕구가 막 생겨서 엄청난 스피드로 집중해서 하게 되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레이클 클래스도 맞았거든요. 그거는 이런 케이스랑 폭발력. 다른 거. 그 친구는 진짜 같아요? 공부를 한 거예요. 진짜 공부. 음. 정보를 모으고 검색을 했고 구성할 수 있는 재료들을 모으면서 늘 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성을 할 때 그 아까 말씀 그 폭발력이라고 했지만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폭발력은요 어떤 경우냐면 에너지가 딸려서 왜냐하면 뭔가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그저 그래 시시해. 그 시간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공간이 안 돼. 자기도 모르고 주체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기특한 거죠. 일단은. 그랬는데 이제 이 마감이 되면 그때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이제 콘으로 몰아서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어떤 생명력을 생기라고 해야 돼요? 하고 싶다고 해야 되나? 활기?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이럴 때 이제 시공간이 필요한 거죠. 아까 뭐 공부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 했지만 공부라는 게 사실 고독하지 않으세요? 혼자서 그걸 한다는 게 고독한 일이에요. 예, 그럴 때 이제 곁에서 같이 동고동락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정말 공부는 고독하고 쓸쓸하고 정말요. 그렇게 하다가 좀 들어간 후에 이제 그거를 잊고 이 공부라는 어떤 알아내야 될 이해해야 할 자료들에 빠지면서 이 외로움이란 게 사라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러한 시공간을 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뭐냐면 제게 오면
자기들이 할 것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에 깨어있는 대로 편안하게 물어가며 또 웃어가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공간을 하나를 벗들이랑 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 그거가 정말 저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되면 집에서 라도 이거 외롭고 고독한 작업이라는 거 정말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엄마 그 옆에서 뜨개질 하세요. 예, 같이 벗이 돼줘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